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 및 해안 지형이 인간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원에서 하천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대하천은 세계에서 큰 하천들이겠죠. 주로 큰 산맥이나 고원에서 발원, 시작해가지고 넓은 지역에 걸쳐 흐르는 게 특징입니다. 크게 대하천은 국제하천과 외래하천으로 구분하는 편인데요. 국제하천은 여러 나라에 걸쳐 흐르면 국제적으로 흐른다 해서 국제하천이라고 하고, 외래하천이라는 것은 수변기후 지역에서 발원 시작해가지고 건조기후 지역을 흘러가는 하천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일강이 있는데요. 지금 나일강은 이 수변한 우간다 쪽에서 시작해서 이 하구는 이집트 이 하구에서 마무리되는 이게 나일강인데요. 이 나일강은 보면 여러 나라를 걸쳐서 이집트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제 하천도 되고, 또 수비단 지역에서 시작해서 건조한 이집트 지역을 흘러가는 이런 하천이기 때문에 외래 하천 둘 다 해당되긴 합니다. 다양한 하천 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V자국, 그 다음에 충적평야가 나옵니다. V자국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흐를 때 옆을 깎는 것과 아래를 밑바닥을 깎는 것을, 옆을 깎는 거를 측방침식, 그 다음에 아래를 계속 깎는 것을 하방침식, 아래를 깎는다 해서 하방침식이라고 하는데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래를 많이 깎아가지고 계속 하천이 흐를수록 아래를 계속 깎아서 V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V자 모양의 골짜기를 V자국이라고 하고요. 하천의 이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침식이라는 거는 깎는다는 뜻이고, 퇴적은 쌓는다는 뜻인데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울 빙하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이렇게 쓸고 내려오면 원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도 깎지만 어떻게 되냐, 옆도 많이 깎으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V자국과 대비되게 하천이 깎는 거는 V자국이 많다면 빙하가 깎는 거는 어떻게 옆에도 깎기 때문에 U자 모양의 골짜기, U자국이 발달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충적평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적평야 같은 경우에는 충적, 쌓을적인데요. 우리가 충전한다, 버스 카드, 교통카드 충전한다 할 때처럼 뭔가를 쌓는다는 건데, 누가 쌓냐? 하천에 의해서. 우리가 하천이 흐르면 물만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어떤 색이죠? 흙탕물이죠.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보면 그냥 물만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모래나 점토, 기타 등등의 운반 물질을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물질이 갑자기 이제 하류 쪽으로 특히 갈수록 어떤 식이 되냐? 유속이 감소하죠. 왜? 우리 뭐 래프팅 같은 거 할 때는 하천, 그 산 높은 곳에 가죠. 산 높은 곳에서 우리가 비가 오면 이렇게 하천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상류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세요. 근데 하류로 갈수록 물살이 이제 그 경사가 완만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면서 계속 깎다가 하천이 침식하다가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감소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고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갑자기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급하게 멈추게 되니까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려놓고 급브레이크 하다 보니까 쏟아내게 될 수가 있겠죠. 그 원리랑 비슷한데요.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물질이 갑자기 이런 식의 유속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갑자기 뭔가를 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물질이 유속이 감소하면서 퇴적되어 형성된다. 이런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천에 의해서 운반되던 물질이 쌓여가지고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크게 이 충적평야 스타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선상지라는 것은 하천 중에서도 중상류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 범라몬과 삼각주 같은 경우에 하천 중하류 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상지는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갑자기 방금 선생님 설명했듯이
이 하천 상류 중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지역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평평한 곳을 만나면 가지고 있던 애들을 쌓게 돼요. 근데 쌓을 때 유속이 감소하면 이거는 하나 개념 잡아야 되는 게 하천이 힘이 강하다. 그러면 뭐든 깎습니다. 파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천의 힘이 강하면 침식한다. 하천의 힘이 약해지면 퇴적한다.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넓은 평지로 흘러나오면은 갑자기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쌓게 돼요. 근데 쌓을 때 어떤 모양으로 쌓냐?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쌓게 됩니다. 얘를 선상지라고 하고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가 지금 등고소린이 이렇게 복잡한 게 그 산이 있었다는 거, 높은 산이 있다는 거고, 이쪽으로 그 산 아래에 갑자기 이렇게 평지 같은 유속이 감소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나면 여기에다가 쌓게 되는 이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선상지라고 한다. 다음 범람원 보겠습니다. 범람원은 범람, 우리가 홍수나면 뭔가 범람했다라는 말을 쓰죠. 하천 중하류에서 홍수가 나면은 하천이 갑자기 범람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흙탕물이 되죠. 그럼 범람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흙탕물에 있던 흙들이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성된 평야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갑자기 이 홍수가 나면서 이렇게 물이 넘치죠. 근데 이 물들이 홍수 때 많았다가 이렇게 여기 원래는 이런 하천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넘치면서 이 앞쪽은 사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물건을 하천이 갑자기 범람을 한다고 했을 때 물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하천 주변 지역으로. 그러면 흙탕물에는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하천이 흐르다가 범람을 했을 때 이쪽에 쌓이는 애들은 뭐냐? 당연히 무거운 거는 멀리 가지 못하고 하천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가벼운 애들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점토나 이런 애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크기가 더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곳을 그렇게 쌓여가지고 뚝처럼 돼 있다 해서 제방, 자연적으로 생긴 뚝이다 해서 자연 제방이라고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점토가 쌓여가지고 형성된 이런 지역을 배후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쪽은 좀 높고요, 배후습지 쪽은 좀 완만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저평야 중에서 하천의 하구, 이제 바다 만나는 이 하구 쪽으로 가면은 가장 평지겠죠. 상류, 중류, 하류의 끝이니까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운반물질이 또 퇴적합니다. 유속이 감소한다는 것은 하천의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미시시피강 하구 삼각주랑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앞에서 나왔던 나일강의 하구의 삼각주가 유명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 높은 산지에 있는 산지에서 어느 정도 평지를 만나는 첫 번째 코스 선상지 있고, 이제 중하류로 갈수록 범람원, 삼각주 이런 스타일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선상지는 이 높은 산지에서 가장 처음 이 완만한 곳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발생되는 충저평야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산에서 흐르다가 갑자기 완만한 평야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쌓게 되는데, 더 시간이 흐르면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부채꼴 모양이다 해서 얘를 선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선상지의 정상, 중앙, 끝단 해서 선정선왕 선단이라고 이 선상지는 구분이 됩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곳, 중앙, 끝 이렇게 해서 이 부채꼴 모양을 형성되고요. 다음에 하천 중하류에 위치한 범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람원은 이렇게 갑자기 범람하면서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쌓아놓은 평야, 이 자연 제방과 배후습지를 합쳐가지고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삼각주인데요. 하천 하구에서 이제 또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나일강하고 미시시피강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얘기했고요. 하천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수, 자 깨끗하게 한다. 정은 깨끗할 정, 자는 스스로 자예요. 우리가 정수기 할 때 정이거든요. 깨끗할 정. 그래서 하천은 기온과 습도도 조절하고 동식물 서식처기도 하고 오염물질을 자정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는 당연히 지속 가능하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천은 잘 보존해야겠죠. 그다음 인간 생활과의 관계는 촌락, 도시가 발달하고 이 하천 주변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하천을 통해서 하천 주변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기타 관광, 여가, 생산 공간, 활동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CFB 기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유럽의 CF 기후에서는 수응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이 강을 이동할 때 이런 배를 타고 가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